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 것이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 당뇨병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몸을 갉아먹는 위험한 음식을 순위 형식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3위에는 일본 요리의 스테디셀러, 그리고 1위에는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의외의 식품이 등장합니다. 모른 채 계속 먹으면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그래놀라와 시리얼입니다. TV나 슈퍼 광고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소개되어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로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먹거나 손주들과 함께 먹는다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사실 설탕과 기름 덩어리입니다. 많은 그래놀라나 시리얼은 단 1회 제공량으로 각설탕 10개분 이상이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기름도 사용되기 때문에 의외로 칼로리도 높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먹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급상승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특히 무서운 것은 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동맥경화나 뇌경색,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식 대신 조금만 먹는다고 해도 매일 쌓이면 몸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확 줄이는 것. 그리고 먹을 때는 우유 대신 무가당, 요구르트를 곁들이거나 견과류나 무첨가, 과일을 토핑하여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위험했다. 이것이 그래놀라와 시리얼의 함정입니다. 아침 식사 습관이 당신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4위는 절임 음식입니다. 밥 반찬으로 딱 좋은 옛날부터의 일본 음식이라 안심하고 매일같이 먹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식탁에 절임 음식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절임 음식은 사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오이 누카즈케, 타쿠안 즈케, 단무지, 코바치, 작은 접시, 한 접시로 하루 소금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혈관에 부담이 가해져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일본인의 고혈압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절임 음식 과다 섭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것은 절임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매일 쌓이면서 확실히 몸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내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큼의 양을 먹으려다 보면 그 전에 소금 과다 섭취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끼 먹던 절임 음식을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번만 먹거나 아니면 저염 상품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싱겁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먹어왔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임 음식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3위는 우동, 소면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우동이 최고라고, 위에 부담이 적어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먹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확실히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우동이나 소면은 고령층에게 익숙한 주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2위에 부담이 적다는 안심감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동이나 소면은 밀가루, 즉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당질입니다. 영양 균형이 편중되어 있으며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먹은 직후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은 당뇨병이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나 혈관의 손상을 주어 동맥경화나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우동만.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하면 오히려 몸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국물입니다.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국물을 다 마시면 한 끼에 상당한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우동이나 소면은 위에 부담이 적은 식사가 아니라 위험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추천하는 방법은 재료를 충분히 추가하는 것입니다. 닭고기나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버섯이나 해초, 채소로 식이섬유를 더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은 싱겁게 만들고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에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우동이나 소면? 사실 그 안심감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이것이 3위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식사 조절로 몸을 보호하는 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먹는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채소나 버섯, 해초 등 식이섬유를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샐러드나 조림을 먹고 그 후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것은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 혈당 스파이크가 뇌나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순서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매일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식사라도 입에 넣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몸에 좋다는 것, 이거라면 바로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2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칼로리 제로 음료입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서 안심,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건강을 의식해서 청량음료나 주스 대신 제로 음료를 마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확실히 칼로리는 0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사용되는 것이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등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공 감미료는 설탕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단맛을 가지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언뜻 보면 꿈 같은 성분이지만 실제로는 몸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장내 환경을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변비나 설사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심지어 당뇨병이나 비만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감미료는 뇌를 속여서 단 것을 더 원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제로 음료를 마시면서도 단 과자가 먹고 싶어져서 오히려 식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 특히 무서운 것은 치매와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인공 감미료를 상습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연구도 있으며 아직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로리 0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마시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몸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제로 음료를 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마냥 마시고 싶을 때는 하루 한 병까지만 정해두는 것. 그리고 평소에는 물이나 차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리차나 녹차에는 폴리페놀이나 카테킨 등 몸을 보호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제로니까 안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이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것이 칼로리 제로 음료의 무서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인 70대 남성은 혈당치를 걱정하여 설탕을 줄이려고 매일 마시는 음료를 칼로리 0 탄산음료로 바꿨습니다. 이거라면 단맛을 즐기면서도 안심이라고 믿고 매일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치가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설탕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제로 음료에 포함된 인공 감미료가 장내 환경을 교란시켜 오히려 혈당 조절을 나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리 0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몸을 해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 남성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하는 습관이 사실은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로니까 안심이라고 맹신하지 말고 음료 선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망의 1위는 무지방 드레싱입니다.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니 건강에 좋고 칼로리가 적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해서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건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슈퍼에서는 수많은 무지방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오랫동안 애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방 드레싱이야말로 몸을 갉아먹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기름을 뺀 대신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실 그 대부분이 설탕, 과당 포도당액과 인공 감미료, 화학 조미료 등으로 맛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줄여서 칼로리는 언뜻 보기에 낮아져도 당분이나 첨가물이 늘어난다면 본말 전도 오히려 혈당치나 간의 부담을 높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무서운 것은 혈당의 불규칙한 변화와 혈당 조절 기능 저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샐러드에 뿌려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비만이나 당뇨병, 지방간을 유발하여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외의 문제는 기름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A, D, K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없으면 몸에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처럼 채소를 먹어도 기름을 너무 피하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낮으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당분 과다, 영양 부족. 이래서는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천하는 방법은 단순한 기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소량 사용하면 불필요한 첨가물을 피하면서 영양 흡수도 도와줍니다. 폰즈나 레몬즙을 조금 더하면 소금을 줄이면서도 풍미 풍부한 드레싱이 됩니다. 직접 만들기가 어렵다면 시판 제품 중에서도 무첨가나 무설탕을 선택하면 안심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지방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했다. 이것이 몸을 갉아먹는 음식 순위 1위, 무지방 드레싱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로니 노니니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몸에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몸을 갉아먹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5위는 그래놀라, 시리얼, 4위는 절임 음식, 3위는 우동, 소면, 2위는 칼로리 제로 음료, 그리고 1위는 무지방 드레싱이었습니다. 모두 몸에 좋다고 옛날부터 먹어왔다고 생각하기 쉬운 식품이지만 사실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양이나 먹는 방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꼭 내일부터 식탁에서 의식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기쁠 겁니다. 앞으로도 고령층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